제국주의가 팔을 치고 있던 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이런 국가들은 자국의 식민지에 자국의 꽃을 심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무궁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교관 시절에 제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2년간 주 중국 외교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상징, 뭐 국화나 그리고 뭐 국기나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좀 연구를 했어요. 답사도 해보고. 중국 남부지방에 가니까 있죠.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 잘 보기 힘든 나라꽃 무궁화가 야생으로 말이죠. 이 지평선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금방 질문하신 말씀, 스페인이 멕시코를 땅에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튤립을 심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가면 엉뚱하게도 튤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장미 심었습니다. 영국의 국화 장미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의 퀘벡에 백합 심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자기 선배 제국주의 따라서 한국 땅에 무궁화 심었고 결국 식민지에 자기 나라 꽃 심는 게 바로 일본 회의의 핵심 문양인 배지나 상징, 휘장, 회원증 모두가 무궁화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무궁화가 우리의 꽃인데 어떻게 일본 국의 총본산인 일본 회의의 상징인가? 이거 충격적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상당히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꼭 무궁화를 써야 됐다는 것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실 문제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일본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문화 잘 아시지만 다테마에하고 혼내가 있습니다. 다테마에는 거칠고요. 진짜는 속내인데 일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중적이더라고요. 자, 일본에 우리가 국화로 알려져 있는 벚꽃은 사실 다테마예요. 그 다테마의 꽃 세 가지가 나눠 있습니다. 국화 있잖아요. 크리스찬섬은 국화는 일본 왕실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오동꽃은 일본 정부의 꽃입니다. 총실 상징이 오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벚꽃은 일반 신민의 꽃인데, 자, 무궁화는 뭐냐면 일본의 신사마다 다 무궁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사의 부적이 바로 무궁화고요. 첫해 문수를 뽑는데 무궁화가 딱 뽑히면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본 회의는 뭐냐면 일본 회의의 배지의 겉 모양은 국화입니다. 그 핵심은 무궁화입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무궁화고. 근데 무궁화의 뜻이 뭐냐? 바로 팽창입니다. 팽창, 제국주의 팽창입니다. 그래서 팽창을 딱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본 회의의 배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회의의 지금 가장 극우의 핵심 본부가 일본 회의의 배지의 또 핵심 문양을 우리는 국화로 삼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야생 자생 무궁화라도 한 국화도 없는데 일본에는 그 수많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야생 무궁화가 수만 주가 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거리마다, 공원마다, 신사마다, 사찰마다 무궁화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모든 일상 생활 필수품에 다 무궁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관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꽃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근본이 불분명하고 외색이 짙은 무궁화를 왜 나라꽃으로 삼아야 되느냐? 검색이 이제 포털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야후자펜, 바이두, 위키피디아와 우리의 포털 사이트, 두산백과 등에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가 어떻게 그 차별되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참 희한합니다. 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무궁화가 원산지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자료에만. 전 세계는 전부 다 한국 원산지뿐만 아니라 좀 재배지 명단에도 없는데. 그래서 왜 내가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증을 안 해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제가 이제 거의 중국통으로 알려져가지고 33년간 한자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한자로.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무궁화 관련 텍스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해경에 군자국이 있고 거기에 훈화가 무궁화고 거기서부터 이제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경전이죠. 중국 최고의 질이 서 있는 산해경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냥 검증해봤어요. 검증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산해경 뭐예요? 자, 다른 거 답변하겠습니다. 산해경에 군자국 말고 조선이라고 딱 있어요. 조선이라고. 우리나라가 명익이 돼 있는데 하필이면 군자국에 훈화초가 어떻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복유설에 무궁화가 어떻고 한데 딱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구당서에 신라전 자체가 없습니다. 동의전만 있지.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검증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왜냐? 아주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제가 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글 한번 클릭해보고 그리고 원전 한번 해보고. 우리의 정사인 그 고려사나 조선 왕조실록 그리고 고전 문헌인 그 향가나 고려가예 중에서는 그 우리의 무궁화 관련 기술은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복숭아꽃 제일 많이 나와요. 복숭아 아름다우니까 복숭아하고 매화도 있고요. 심지어 장미까지도 있고요. 볕꽃까지도 있어요. 볕꽃, 등꽃, 호박꽃 다 있습니다. 가지가지 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 그래도 무궁화와 비슷하게 나온 다른 한자 다 넣어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정말 향가나 고려가요나 경기체가나 고려소교 그리고 시조, 민요, 그리고 동화, 전설, 야담, 야설 한번 들어봤습니까? 무궁화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뭐야? 무궁화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급되었습니까? 무궁화가 처음으로 이제 기록된 게 그 전에는 다 목근이었습니다. 아니면 근화였든지. 그래서 무궁화 이 세 글자가 딱 쓰여진 것은 딱 문헌에 신문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일본 무궁화 위키피디아하고 또 하나는 동아일보 1925년 10월 21일자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위키피디아, 일본 위키피디아에 딱 기록됩니다. 윤치호가 1893년 11월 상하이에 잠복했을 때 남궁억이 그를 찾아와서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애국가 후렴으로 정했다. 딱 나옵니다. 그때부터 처음 나오는 게 바로 1893년 11월이고요. 그 후에 동아일보 1925년 10월 21일자 이면에 무궁화의 내력에 나옵니다. 크게 대서특필인데 무궁화는 현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자나 한글로 윤치호가 처음으로 조어를 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무궁화라는 한자도 없었습니다. 평화전쟁의 1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수꾼이 조선 침략을 했던 9명의 총리가 고향인 야마구치현에 우리의 국화라고 생각한 무궁화 동산들이 무궁화가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무궁화 자생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와카야마 현하고 그리고 저 야마구치 현, 와카야마는 화가산 현, 여기는 저 야마구치 현은 우리 저 바로 대구, 포항 이쪽으로 딱 마주보는 경상남도 자매 현이에요. 산구현이라고요. 몇 산자, 입구자인데 참 재미있게 참 희한하게도 거기는 1928년 1월 18일 날 국가급 야생 무궁화 군락지가 지정됐습니다. 그 주변에서 나온 9명의 총리자, 이또 히로부미 초대 총리, 그 다음에 아리토모, 너무나 또 유명한 우리 그 알죠? 게스라 테프트죠 해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가스라 타로, 아주 우리한테 제일 정말 악마 같은 저 총리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는 테라우치부터까지, 그리고 다나카 기치, 그리고 현재 누굽니까? 저 아베 총리 얼마 전에 물러났죠. 며칠 전에 그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사또 에이사쿠, 간 나오토, 그리고 바로 아베 신조, 이 9명이 다 야마구치 출신인데 재미있게도 장기 집권을 많이 합니다. 무궁화를 닮아서. 그리고 다 1, 2, 3, 4위, 장기 집권 7년 이상 1, 2, 3, 4위가 1위가 바로 아베 신조, 2위가 뭡니까? 누구죠? 가스라 타로, 3위가 이또 히로부미, 4위가 누구죠? 기시 노부스케. 그래서 7년 이상 다 해가지고 토탈 45년을 집권했습니다. 그 9명이. 근데 9명의 총리들 특징이 뭐냐? 다 하나같이 제국주의, 침략, 팽창주의, 반환주의자들이에요. 왜냐? 거기가 바로 옛날 우리를 침략했던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가 바로 야마구치 현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 확인했어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확인. 예. 안중근 기념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안중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많이 하신 일본의 교수 한 분이 와서 주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질문 시간에 야마구치 바쿠, 야마구치 막부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 일본의 근세는 바로 무궁화 특산지인 야마구치 현들이 다 잡고 있고, 그들이 모두 다 벌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참 상당히 문제다. 너무 독점하고 있다. 장기 집권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인 무궁화 관련해서 좌담을 했습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이런 시작을 해주셨다는 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